배신. 네. 배신이 있었죠. 나쁜 놈들한테.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사라져요. 안녕하세요. 빌캐스트 김지희입니다. 대표님들 혹은 자녀분들 요즘 공부 다들 어디서 하시나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시장 1등 점유율을 자랑하는 작심 다들 아시죠? 네, 오늘은 작심을 운영하는 기업 ING 스토리의 강남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간단히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고 있는 ING 스토리 대표 강남구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명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부자 되라고 이름을 강남구로 지으셨습니다. 네. 너무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서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창업을 바로 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잘하고 못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다 대학교를 간다고 가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해서 부모님이랑 고민 상담 끝에 사회에 바로 나와서 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좀 깨닫고 나중에라도 공부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일을 계속 하면서 뭘 좋아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을까요? 확신을 가졌던 계기는 단 한 번도 없고 네. 부모님 사업이 중간에 어려워지면서 꼭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뭐 회사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 회사를 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이제 1등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또 책임감 같은 게 생기고 그 책임감 안에서 또 명예로운 스토리를 또 남기고 싶다 보니까 조금 더 의미 있는 회사로 발전시키려고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티몬에서 잠깐 근무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영업 1등을 놓치시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혹시 그 영업 1등을 놓치시지 않으셨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린 나이에 이제 21살에 회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저보다 절대적으로 연륜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 경험치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절대적인 시간 투자 자체를 일반 영업하는 분들보다 2배, 3배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를 20살 때 회사에서 만났던 분들은 제가 술을 먹는 거를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저는 맥주 한 잔도 안 마셨고 한 7시쯤 집에서 나와서 1시간 정도 걸려서 안양에서 강남까지 출근을 했고 그 사무실에 도착해서 회의하고 저는 현장으로 나가서 사무실에 밤 11시, 12시쯤 들어와서 새벽 2시 30분 정도까지 댓글을 직접 달고 다시 안양으로 퇴근하고 잠 조금 자고 다시 나와서 다시 강남으로 출근하고 이게 저의 인생의 사이클이었거든요. 21살에 22살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높여놨던 게 1등을 유지할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 같고 저는 회사를 창업을 조그맣게 했었다가 티몬이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를 한 거다 보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전 다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존심도 세고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높았던 것 같고 그러려면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빨리 승진해서 대표가 다시 창업하면서 돼야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대단하신데요, 대표님. 대단하게 들리죠? 근데 네.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입대를 앞두시고 진로교육 사업을 런칭을 할 준비하시다가 한번 조금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배신. 네. 배신이 있었죠. 나쁜 놈들한테. 네. 그런 친구들은 다 사라져요. 너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 이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어쨌든 내가 포기할 수는 없고 나는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서 내가 멈출 수는 없으니 하다 보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배신한 친구들을 뒤로 하고 또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군대 가기 전에 계속 찾았고 그렇게 또 찾아지더라고요.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군대 안에서 작심이란 서비스를 전역하기 전에 런칭을 했는데 또 배신을 당했어요. 네. 근데 또 배신 또 당했는데 어찌됐든 내가 또 다시 물리치고 다시 내가 이겨야 또 되니까 또 열심히 살고 하다 보니까 또 경쟁 관계에서 어쨌든 그 경쟁하던 친구가 없어졌고 저만 이제 또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그 수많은 그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결국에 대한민국 1등 브랜드가 된 거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대표님. 군 생활 하시는 중에 이제 작심 서비스를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많고 많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독서실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멋있는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진로교육 회사를 처음 창업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접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예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 다시 0에서 시작해야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한 사람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진로를 설정한 다음 진학을 하고 진학을 한 다음에는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한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다 은퇴를 하면서 창업을 하더라고요. 치킨집을 차리든 프리랜서 강사 활동을 하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 인생의 사이클이 진로 진학 취업 창업인데 나는 진로 교육한 대상이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을 받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걸 공간으로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모델을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 뭐 카페를 할까 모임 공간을 할까 스터디 카페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었던 스터디 카페 시장에 뛰어들게 됐고 그게 지금 이렇게 기회와 운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노력이랑 지금 이렇게 매장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1호점을 런칭하셨을 당시에 강남을 강남구? 중심으로 네, 강남을 중심으로 되게 프리미엄 독서실들이 좀 많이들 생겨나고 이렇게 좀 파도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1호점을 청주에 내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저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업 전략이 있으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그 뭐 전략은 없었고 1호점을 운 좋게 작심이라는 거를 직영점을 내고 가맹점을 내야 되는데 직영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A4 용지 한 10장 정도 되는 곳에 3D 같은 걸 그려가지고 사람들 건물주들을 소개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건물주께서 그럼 자기 건물에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 건물에 시설 투자 비용을 다 지원해 주셔가지고 매장을 내주셨어요. 1호점을 가맹점으로. 그게 청주에 있는 용암동의 건물이었고 네. 그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3층을 다 익스테리어 공사를 클래식하게 1900돌로 하고 매장을 저희가 오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주목하는 지방이지만 한 번쯤 가보는 그런 매장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기회를 얻어서 매장을 폭발적으로 낼 수 있게 됐어요. 혹시 그 건물주분과 나중에라도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때 어떻게 저를 믿고 진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신 적이 있나요? 뭐 나중에 물어보지 않았고 그 처음 선택했을 때 물어봤는데 네. 세상에는 저도 도라이지만 직영점 없이 가맹점 낸 게 진짜 그 특이한 거잖아요. 네. 그 특이한 상황을 믿고 가맹점 낸 사람도 더 특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더 특이한 사람이 많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저를 보면 네. 건물주분들이 본인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되게 또 저를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 칭찬인지 건물주님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열정 있게끔 살았던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셔가지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하시는 사업이 단순 시설 투자업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좀 진입장벽이 낮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하셨던 또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대표님? 여러 전략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설장 취업으로 보고선 뛰어들었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예를 들면 현대카드에서도 독서실 사업을 했었고 IS 동서에서도 독서실 브랜드에 투자해서 사업을 했었고 유니슨 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에서도 크게 투자를 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독서실 사업에 진출을 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했지만 결국에 저희 회사가 잘 살아남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나머지 브랜드들이 다 없어지거나 또 축소한 이유를 제가 잘 보면은 네. 단순히 시설 투자업으로 이걸 보고 뛰어들었기 때문이 정말 맞다. 왜냐면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인테리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남들이 하는 그런 인테리어로만 갔었을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없고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입장벽이라는 게 쌓여야지 비즈니스도 더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진입장벽을 쌓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공간이 어딜까 생각하니까 그게 독서실이에요. 네. 그럼 그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공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뭘까를 또 고민해 보니까 온라인 교육 콘텐츠였어요. 네. 그럼 우리가 PC방 모델과 만화방 모델을 보면 우리는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임들이 다 공짜이고 내가 공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내가 보고 싶은 만화책을 다 볼 수 있고 한 곳이 만화책방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독서실에 있는 타겟 고객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그럼 나는 이 독서실에다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PC방과 만화방 모델로 만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좀 의미 있고 공간의 마케팅 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재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 콘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독서실 스터디 카페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우리나라의 1등 그런 교육 콘텐츠 회사들을 접촉해서 단기간에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남들에게 알려줬었을 때 남들이 계약을 못하도록 막고 저는 그 자본을 투자를 받아서 그 기간을 벌어서 했던 게 크게 이 시장을 바꿔놨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는데 야놀자와 여기어때 네.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를 보면은 과거에는 전화해서 프로모션을 물어보고 쿠폰북을 보고 주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예약을 했던 시스템들이 결국에 앱 하나에서 모든 게 결제되는 것처럼 이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컨텐츠라는 것들이 전화로 어떤 컨텐츠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가 안 되고 시스템으로 되기 위해서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예약 시스템 안에서 이 컨텐츠를 클릭하고 넘어가서 코드가 발급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만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독서실 스터디 카페가 과거에 야놀자가 나오기 전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나오기 전 이런 쿠폰북 시장, 모텔, 펜션, 호텔 예약 시스템 시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걸 보고 우리들이 수직 계열화 시킨 다음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한 대 묶고 예약이 되게끔 만든 다음에 굳이 프로모션을 전화로 안 물어보고 앱에서 해결하게 만들고 컨텐츠를 여기서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게 되면 마케팅 채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면 싸듯이 우리가 어떤 시간대에 좌석이 잘 팔리고 어떤 시간대에 안 팔리는 거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럼 안 팔리는 시간대에 그 지점들에게 우리들이 프로모션해서 좌석을 더 잘 팔리게 만든다면 우리들은 직영점을 보유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 매장으로도 우리들이 직영점처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낼 수 있고 이게 IT가 접목이 돼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이 두 가지의 기회를 보고 진입장벽에 만들려고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런 인사이트나 비즈니스 모델들은 어디서 주로 영감을 받으시고 고안해 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저는 동종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지만 네. 전혀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만나서 네. 그분들이 우리 분야를 볼 때의 시각이 어떤지를 되게 많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놀자나 여기어때 배달의 민족 이런 서비스들 지금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저는 업종만 변경했었을 때 작심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접목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전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업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 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는 저희에게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1등 브랜드 바보샵 브랜드 중 마제스티라는 것도 최근에 인수했고 어떤 건물주분 만났더니 나 임대 안 나가도 돼. 맞아요. 근데 나 멋있는 거 들어왔으면 좋겠어.